자, 이제 보유기간의 특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기간 특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2년 보유하지 않았어도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건설 임대주택 그래요. 건설 임대주택. 자, 이거 그러니까 임대주택인데 여러분 그 임대주택이 뭐 영구 임대도 있고 장기 임대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얘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했다가 그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게 왜 이제 이게 옛날에 임대 아파트였어라는 주택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한 일정 기간 임대를 해요. 그리고 끝나고 분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한테 이제 혜택을 여러 가지 주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세를 들어갔어요. 이 임대주택에. 그죠? 그럼 보통 의무 임대 기간이 얘네들은 보통 기본이 5년이에요. 요새 공공임대는 뭐 10년도 하고 그러는데, 그죠? 그럼 얘가 여기서 만약에 5년을 임차인이 들어가서 5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의무 임대 기간 끝나면 임대사업자는 뭐를 해요? 분양을 합니다. 분양. 그죠? 분양. 근데 문제는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우선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요 세입자한테 줍니다. 세입자. 그러면 지난번에 봤더니 그 우리나라 공공임대가 10년짜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요번에 이제 임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입자한테 분양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 세입자는 분양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너무 비싸.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보증금 약하고 이제 월세 얼마에 이제 10년 동안 살았는데 막상 이제 끝나고 임대 기간이 끝나니까 분양한다는데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다 나앉아야 돼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막 거기서 그때 막 정부에서 그 얘기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우리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웃긴 거죠, 그게. 말이 공공이잖아요. 말만 공공인 거죠. 결국 다 개발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사람 다 쫓겨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발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재개발했을 때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거기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완공돼서 아파트 개발해도 못 들어가요. 왜? 그 포상 꼴랑 받아가지고 그 집을 살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다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개발이에요? 웃긴 거지. 돈 걷어서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뭐 미분양이 100몇만 채가 된대요. 100만 채가 넘는데 서울에도 뭐 9만 채, 10만 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미분양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못 들어가잖아. 왜? 비싸니까 못 들어가는 거. 미분양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결국 집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게 참 웃긴 거죠, 그게. 비어 있는데 정작 없는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얘가 분양을 했는데 얘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가 이거를 만약에 1년 후에 팔게 되면, 자, 그럼 얘는 이 주택의 보유 기간이 몇 년이냐? 그 얘기죠. 보유 기간은 몇 년이다. 이게 다 6년이죠? 자, 근데, 자, 이 보유는요, 남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걸 내가 보유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남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이든 사람이든 넘보면 안 되는 거야. 남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노려보면 도둑놈이 되는 거고요. 남 앞으로 등기된 여자나 남자를 넘보면 부적절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앞으로 등기된 사람만 보는 거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자꾸 멋있는 남자나 멋있는 여자인데 자꾸 눈이 가면 헷갈리면 등분 떼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헷갈릴 때만 떡 떠보면 뭐라고 써요? 제 이름 밑에 그래가지고 김멋있기 딱 써있어. 그 여자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딴 데 쳐다보면 안 돼. 딴 사람 자꾸 쳐다보시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그죠? 해지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지. 그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죠? 원래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저는 솔직히 그거거든요. 저는 바람 필 것 같으면 와이프랑 이혼합니다. 바람 필 것 같으면. 제 신조는. 왜? 나는 결혼한 상태에서 바람을 안 펴요. 왜? 머리 아파. 와이프 있는데 바람 피면 막 눈치 봐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난 그 짓을 안 해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건 제가 머리 아파. 그리고 막 거짓말도 해야 되잖아. 그럼 막 그 거짓말하는 걸 기억했다가 막 얘기를 해도 앞뒤 안 맞고 골치 아픈 거야. 우린 그런 게 너무 싫어.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야, 우리는 누구 눈 맞아서 마음에 들면 얘기해. 만약에 직장 다니는데 그 남자가 너무 멋있고 나 그 사람 와서 못 살 것 같아. 그럼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럼 얘기해. 그럼 내가 해지 시켜줄게. 그게. 나도 그러면 얘기할게.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해지해. 왜? 마음이 갔으면 끝난 거예요. 그죠?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죠. 내 생각과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저 남자가 좋아지고 여자가 좋아지는 건 내 뜻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랑이 힘든 거야. 지 맘대로 왔다가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데. 그죠? 그게 깔끔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깔끔하게 살기로 했어요, 와이프랑.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잘 견디고 있는 거죠. 계획 해지 안 하고. 그죠? 해지가 되겠지, 언젠가는. 죽으면. 그죠? 내가 이제 이 생에는 틀렸다고. 우리 이 생에는 틀렸어요. 다음 생에나 서로 모른 척 하기로 해서 다음 생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긴 누구 거예요? 임대사업자가잖아요. 그죠? 내가 세 들어간 거지. 이건 보유기간 될 수가 없죠. 그 보유기간은 여기부터죠. 그 몇 년 보유한 거야? 1년. 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되는데, 이제 뭘 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 집에 임차일로부터 요 양도일까지 여기서 뭘 했으면, 5년 이상 거주를 했으면, 그럼 뭐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럼 얘는 지금 5년 거주를 정확히 하고요. 분양보고 등기치고 다음날 팔아도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뭘 했으니까? 5년 이상 거주를 했으니까. 5년 이상 거집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건설 임대주택은 그 임차부터 양도일까지 뭘 하시면 된다?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에, 자, 그래서 해보세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얘는 비과세한다. OX. 건설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하면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OX. 그러니까 얘는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한다. OX. O죠. 그죠? 얘는 O예요. 아까는 비과세는 틀렸잖아. 왜 그래요? 간단한 거죠. 얘가 지금요 1세대 1주택이에요 현재. 근데 뭘 못한 거야? 보유를 2년 못했어요. 그런데 5년 거주하면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대요. 그럼 얘는 이 순간 뭐가 되는 거야?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되는 거죠. 아까 1주택 특례는 1세대 2주택인데 그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충족되는 따져봐야 되니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보유기간 특례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비과세 한다가 맞는 지분이 되는 거죠. 그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315페이지 첫 번째 7번에 양가로 1번 있죠. 그죠? 거기 보면 뭐 민간건설 어쩌고 공공건설 주택을 양도하는 출처 있죠. 주택을 취득하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뭐와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겠다. 그죠? 첫 번째 특례 규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조건 해주는 게 있어요. 수용. 그러니까 보유 거주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 해주겠다. 어떤 경우? 수용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도로 확장 공사한다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형되면 고시가 돼서 띄워봤더니 라인이 이렇게 거 있어요. 자, 그러면 도로가 어디까지 난다는 거야? 이 노란 선까지 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수용을 어디까지 해요? 여기까지만 수용해요. 라인 거졌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강제 수용된 거잖아요. 내 의지가 없이, 상관없이. 그랬으니까 얘는 보유 거주 안 따지고 무조건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요, 이게 집을 살 때 아무 때나 사면 안 돼요. 사업인정 고시 나기 전에 샀어야 돼요. 사업인정 고시가 났다는 얘기는요, 대놓고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미 오픈돼 있는데 그때 집을 산 다음에 수용되니까 보유 못했어도 비과세 해달라,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짜투리 있죠, 짜투리. 얘가요, 이 갑이 이게 수용됐어요. 근데 이만큼이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래? 이만큼 남으니까 이 쓸모가 없잖아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내가 이거 있잖아, 이거 받은 거에 50%만 받을게. 그러니까 이것도 수용해가. 그럼 시행자가 진짜 50%만 주면 돼? 오, 그래, 알았어. 받았다 쳐. 받았어요? 수용을 했어? 을이 뭐라 그래? 야, 누군 입이고 넌 주등이냐? 이렇게 얘기했지. 뭔 얘기야? 얘 해줬잖아. 그럼 얘도 뭐라 그래? 나도 해줘야지. 그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요거 있잖아, 요거 내가 20% 받을게. 또 해줘. 그럼 병이 뭐라 그래? 이것들이 이제 병이 이러는 거지. 수용 없습니다. 절대로 라인 거지면 추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걸 하게 되면 만약에 전례가 한 개만 잡히면 우리나라 공공사업 못합니다. 왜? 어디 해줬어? 그러면 나한테 다 들고 일어나죠. 그럼 차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용 나올 때 보상금 받는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그 대전 엑스포 할 때 93년도 대전 엑스포 할 때요. 그쪽 수남대학교 근처 이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뒤에가 막 이렇게 무슨 막 할머니들이 이렇게 장사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학생대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거기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거 한다고 막 8차선 이렇게 늘리면서 그걸 싹 밀어버려 수용을 했어요. 그때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 그게 수용하는데 보상금이 얼마 안 돼요. 그걸 못 먹고 살아요. 근데 할머니들은 그거 장사하면 대학생 다 현금이잖아. 그러니까 막 맨날 애들 하는 게 이거잖아요. 1년 365일.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도로가 나서 철거한 거야. 할머니가 옥상에 지붕 위에 누워 있어요. 근데 포크레인으로 벽을 까요. 누워 있는데 벽 막 문이요. 왜? 안 돼요. 그거는 소용없는 거야. 또 이런 것도 봤어요. 대전에서 유성 그쪽에서 거기가 이제 택지개발사업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아는 지인이 거기 이제 중개사 뭐 사무실 오픈했다 갔거든요. 그때 갔는데 오픈식 가는데 이쪽에 이런 집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돼서 집이 한 채가 딱 있어. 이쪽은 아파트 짓고 있고 여기 원투룸 돌아가지고 여기서 오픈하고 있어. 이게 있어요. 이게 원래 집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던 거야. 근데 이걸 포크레인에 다 깐 거예요. 이렇게 까가지고 집이 딸랑 하나 있는 거야. 왜? 이 사람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가지고 나는 못 받아 해가지고 얘가 혼자 버티고 있는 거야. 그 집이 다 까가지고요 반드시 맞춰가 이렇게 해놨어요. 신기해. 안 살죠. 못 살아요. 전기 다 끊기고 다 끊겼어. 하나만 안 살아요. 집만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작업하면서 이걸 다 까가지고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놨어요. 딱 맞춰가지고 집이 떼뚱하게 하나 딱 있는 거야. 이 웃긴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기 뭐냐 했더니 이분이 이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가지고 맨날 구청 가서 막 쌍욕하고 막 싸우고 그랬대. 근데 이거를 왜 철거 안 했냐면 어차피 이거는 철거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동네야, 동네. 그러니까 날 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또 중요 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체면 살려주려고 냅둔 거지.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 어차피 서로 알아 이거를. 근데 이 사람이 하도 이제 열받으니까 속상하니까 하니까 맨날 구청 가서 막 쌍욕하고 막 술 먹고 와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리고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도 못한 거예요. 그 냅둔 거예요. 몇 달 갔어. 결국은 철거했어요. 왜? 안 돼요. 보상을 줄 수가 없어. 이 사람도 알아. 근데 열받으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맞춰준 거야. 거기 맞춰서 알았어 해놓고 계속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깐 거야. 앞문이고 여기만 딱 까가지고 이렇게 놔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딱 이런 것도 봤다니까. 근데 이거는 거기서 하니까 그런 거지. 이런 국책사 그런 건 얄짤이 없습니다. 막 그냥 바로 그냥 철거해버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 할 때 용역 동행하는 애들 막 그죠? 쇠파이프로 까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무식한 놈들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을 못 하거든. 안 돼. 이거는 뭐 소용없어요. 이렇게 보상 안 해줘요. 차라리 보상금 더 받으려면 걔들이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보상금을 결정해요. 그거 왔을 때 걔네한테 잘하는 게 나아. 근데 여러분 오잖아요. 욕해. 이 새끼들 뭐 들었냐고. 수용 필요 없다고 꺼지라고 막 욕해요. 그럼 걔들이 사람인데 욕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걔들이 하긴 해 결국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 제일 싸게 하겠지. 열받으니까. 보상금은. 그죠? 근데 잘 보여. 와서 얼마나 고생 많냐. 커피 한 잔 타주면서. 그래서 딱 타주면 이제 앉아서 이제 기다려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커피 한 잔 입에 대고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미리 얘기하면 안 돼. 그치? 한 모금 딱 마시고 내려놨어. 그럼 그 사람부터 막 하는 거. 우리가 말이야, 사실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이거 해가지고 지금 막 흡수하는 거야. 그럼 막 그럼 사람이잖아, 사람이잖아. 그 먹은 죄가 있으니까 들어주게 돼 있어. 우리가 사람들은요. 먹기 전에 하면 일어나요. 커피 먹기 전에는. 근데 마셨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먹은 죄가 있으니까. 그럼 사람 심리가 똑같은 거라도 자기 권한에서 그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안 그래요. 보상 오면 일단 벌써 이미 맛이 간 거야. 보상금이 적다고 해가지고 이미 그런데 와서 막 감정평가 한다 그러니까 막 먹살 잡고 막 소금 뿌리고 이러니 이게 되냐고. 그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대로 하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신 이 짜투리는 추가 수용은 절대 안 돼요. 대신 뭐를 해? 이거를 5년 안에 팔면 뭐를 해줘? 비과세 해줍니다. 비과세. 그죠? 비과세 해준다. 그죠? 그래서 추가 수용은 안 되고 뭐만 해준다? 비과세는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면 그러니까 국책사면 안 좋은 거예요. 보상금 받으려면 개인 회사가 들어야 돼요. 대기업체. 그러니까 대기업체가 어느 지역에다 자기들이 문을 단지를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보상을 걔들이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런 건 보상 많이 해줍니다. 옛날에 파주에 LCD, LG 그 디스플레이 단지 들어왔잖아요. 그 들어왔을 당시에 보상을 많이 해줘. 들리는 소문에 지나가는 개가 하얀 종이를 물고 가서 뺏어보면 10만 원짜리 수표나겠어.
집에 있는 돌아다니는 종이 하나 물고 온 거예요, 걔가. 그죠? 근데 걔가 10만 원짜리 수표야. 그 정도로 보상금 많이 받았다고 했었어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현대 이런 애들은 막 어디 들어오고 막 당기되면 제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전체 수용할 때 보상금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줍니다. 제일 적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고속도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람은 많이 안 줘요. 같은 도로인데 지방도하고 고속도로는 달라요. 고속철도, 고속도로는 별로 안 줘. 근데 지방도를 놓으면서 수용을 해. 그럼 걔는 보상을 많이 해줘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잖아. 근데 보상금을 적게 주면 시장이 욕을 먹어. 그럼 뭐라 그래? 걔는 이미지가 나빠져. 근데 자기 돈 주는 거 아니죠, 시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최대한 많이 해주는 거야. 보상금, 그래. 내 돈 아니니까 막 주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뭐요? 자기 시장 또 나오면 또 되잖아. 그거 진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나 이런 게 훨씬 보상이 많아요. 제 아는 분은 그것만 하라는 놈이 있었거든요. 경매해가지고 귀신같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쪽 땅을 싸가지고 싸게 갖고 있는 거. 그 나중에 막 그 헐값으로 막 받았는데 나중에 막 수용되니까 막 보상금 막 해서 몇백만 원씩 받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이지. 다 되는 건 아니지. 그렇다고 오늘부터 그 찾으러 다니면 안 돼요. 그 골치 아파. 그 쉽지 않죠. 또 있어. 외국으로 이민가. 이 사람이 한국 살기 너무 빡빡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야 되겠어. 세네갈로 가서 내가 거기서 세탁소를 해야 되겠다고 이민을 가게 됐어. 집 산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민 가야죠. 집이 그럼 팔고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민 가는 거니까 무조건 보유 거주 관계없이 보여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민을 안 가는데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해.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이 발령 났는데 외국으로 나가서 한 1년 이상 한 3년 있어야 된대. 그죠?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남편은 와이프하고 애들을 데리고 가고 싶을까요? 혼자 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혼자 가고 싶죠. 혼자 가고 싶죠. 그래서 혼자 가려고. 그러니까 혼자 가려니까 와이프가 따라간다니까 뭐라 그래, 남편이. 야, 당신이 따라가면 이 집을 팔고 가야 되잖아. 우리 집 산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 세금 왕창 내야 돼. 우린 남양주라 조정 대상지역이라 세금도 많이 나와. 그러니까 당신 여기 있어. 어린 짝도 없는 얘기죠. 예, 와이프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어요. 불행하게도. 그죠? 뭐라 그래? 야, 웃기지 마. 외국으로 이민 가면 출국하는 이민 가면 무조건 비가 되죠. 보유고주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죽는 거죠. 할 수 없이 같이 가야지.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은 보유거주 관계없이 비과세를 해주는데 문제는 집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요. 그 이민 가야 돼 집이 안 팔리고 외국으로 나가야 돼 집이 안 팔려. 그럼 안 팔리면 팔릴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못 팔고 나갔다. 그러면 얘는 그 출국 일로부터 2년 이내 팔면 돼요. 그럼 뭐래죠?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는 못 팔고 나갔다. 근데 그걸 2년 안에 못 팔면 걔는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는 이거죠. 1년 이상 뭐를 한다고? 거주를 해요. 거주. 내가 그 집에서 1년 이상 살았으면 보유 2년에 관계없이 비과세 주겠다. 그래서요. 이게 뭐 있냐면 치약상 형평 그래요. 뭐 때문에? 학교 때문에. 얘가 학교를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해가지고 너무 멀어서 통학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남양주에 사는데 얘가 강남의 유명한 사립 영어 유치원 한 달에 200만 원짜리 돼가지고 여기서 혼자 ITX 타고 다닐 수는 없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걔네들은 안 해줘. 왜? 애들은 안 돼. 애들은 무슨 애들이. 그죠? 애들이 어디서 가겠어요? 유초중은 안 되고. 어디부터 된 거야? 고등학생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아무래도 부모 품을 떠나는 건 아직 어리다는 거지. 부모 옆에서 교육을 잘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애가 혼동세기 하지 말고. 엄마가 어제 저녁에는 뭐라겠어. 엄마가 손을 딱 잡더니 얘야, 엄마가 손에 힘을 딱 주면 그 순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뛰어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 겨? 무단횡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손에 힘을 딱 주면 바로 뛰어야 돼. 뒤 돌아서거나 멈추다 하면 큰일 나는 거야. 하고 뛰었어. 근데 그 다음날 엄마가 녹색 어머니 회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파란 불일 때 가야 된다. 막 이거 막 녹색 이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엄마가 힘주면 바로 뛰라고 해놓고 오늘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얘가 뭘 배우겠어. 엄마들이 잘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고등학생은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걸로 갈 수 있죠. 자, 얘가 남양주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요번에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강원도 횡성으로 갔어. 강원도 횡성. 왜? 한우 뭐로? 왜 갔어 횡성으로? 고등학교. 그러니까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있어요. 민사고 강원도 횡성에 있죠. 여기는 진짜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어? 공부하려고. 야, 그런 애들만 가는 거예요. 여기 진짜 천재들만 가는 거죠. 외지간에 공부 1등
어린 짝도 없습니다. 그죠? 진짜 공부 잘해야 가는 거지. 여기 다닌다 그러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얘들은 그냥 졸업하면 최소가 어디야? 기본이 뭐 하버드, 프린스턴, 뭐 MIT 이런 데죠. 잘 못 가고 난 외국 가기 싫어 그러면 서울대 기본이고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이게 기본 얘기들은. 공부를 워낙 잘하는 애들이니까. 얘들 1학년 때 들어가면 영어로 수업한다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애들이 수업을 영어로 한다잖아. 그럼 걔들은 이미 중3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영어 이런 건 기본으로 하는 거고 고3 되니까 막 걔들 지난번 TV 나오는데 보니까 뭐 타임즈 이런 걸 막 줄줄줄 이거 그냥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근데 그게 기본이야 걔들은. 근데 학비도 엄청 듭니다 거기. 돈이 엄청 들어요. 그게 파스텔 우유 옛날 그 회장이 만든 거잖아요 학교를. 그죠? 저는 다 기숙사가 나가고 그죠? 근데 공부 진짜 천재들만 가는 거죠. 걔들 되게 불쌍한 애들이죠. 아까 얘기했잖아. 걔들은 정해져 있어요 인생이. 대학교 거기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그다음 뭐 하겠어요? 교수 아니면 뭐해? 연구소 연구원 하는 거야. 평생 책만 읽고 연구만 하다 죽는 거지. 그게 무슨 뭐 재밌어 그게? 우리 같은 막 파란만장 인생 살아보고 막 인생에 기복이 막 있고 해야 막 재밌는 건데 그죠? 인생에 애들이 재미가 없어요. 저는 경험을 많이 쌓다 보니까 강의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그죠? 제가 뭐 택시 기사도 해봤죠. 뭐 물수건 배달도 해봤죠. 대학교에서 경비도 서봤죠. 그다음 두 번째 얘들아 뭐 그죠? 봉제 공장에서 내가 거기 자동차 뭐 기사도 해봤지. 하여튼 많이 봤거든 이것저것. 근데 그게 다 짬밥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살면서 지나고 나면 참 재밌어요.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죽을 것 같더만 그죠? 권하진 않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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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인생이 좀 부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고등학생 되고 그다음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편찮으신데 간호로 해야 되는 1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해야 되니까 물 맑고 공기 맑은 데로 가야 되죠. 어디로? 횡성으로 갔어요. 횡성으로. 그죠? 그죠? 자, 남편이 여기 살다가 직장 발령났어. 어디로? 횡성으로. 근무상의 편이죠. 그러니까 직장 발령이 났네요.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죠. 왜?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어. 근데 이건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사업상 형편 그러면 안 돼요. 옛날 과거에 사업상 형편으로 이건 안 돼요. 왜? 사업상 형편 개인 사업자 가는 건 자기 개인적으로 가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직장 발령 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요새 이게 되게 심각하죠. 학교폭력이. 그죠? 참 애들이 좀 뭐랄까 그런 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육도 문제가 있고 그 게임 같은 거나 이런 게 폭력적인 것 때문에 애들이 되게 폭력적인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중학생이 조폭이잖아. 조폭. 옛날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애 때리는데 테이프로 그 파란 녹색 테이프로 애 뒤로 묶어놓고 강목으로 애들 묶어놓고 때렸잖아요. 8명이 몇 명이 집단으로 폭행해가 애가 막 작살났어요. 근데 그 미친놈들이 많다니까. 근데 그것도 보셨죠? 그 자살했는데 그 옷 입고 나오는데 그 새끼가 걔 거 뺏은 옷 패딩 입고 나오고 경찰 출두해가지고 그 부모가 또라이지. 그게 내가 볼 때는 딱 보면 부모가 똑같아요 하는 게. 막 적반하장이야. 애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엊그제 뉴스 보니까 또 어떤 놈 때려가지고 애가 장파일 돼가지고 됐는데 그 새끼는 외국 가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막 뭐 사진 올리고 막 이랬다고 막 이게 참 세상이 말세라니까요. 우리 때는 싸우다가 그냥 어떨결에 내가 때렸는데 걔가 나 싸움 잘하는데 어떨결에 딱 때렸는데 빗 맞아가 걔가 코피가 났어. 그럼 내가 이기는 거였거든요. 우리 코피 나면 무조건 지는 거잖아요. 그죠? 코피 터지면 일단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어. 그랬는데 지금 애들은 뭐 조폭이란 조폭.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학교 폭력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전학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년만 거주했으면 너도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자, 그리고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 돼요? 다른 동네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타 시군으로 가야지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걸 해주는 취지가 뭐예요?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나 통학하기가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남양주에서 남양주시로 간 다음에 너무 멀어서 안 되는데 그건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타 시군으로 가야 돼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해요? 동일 시군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제일 기본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얘를 뭐라고 해? 보유 이렇게 돼버려요. 1년 이상 보유 환경을 하면 여러분 이거 씩 지나가고 여기서 막 지약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유와 거주는 완전 다른 개념이죠. 보유는 그냥 뭐예요? 등기부상 명의만 내 앞으로 돼 있고 1년만 흐르면 된다는 얘기인데 거주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주가 맞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보유 기간의 예외 규정 드립니다. 해서 그 316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이 수용이잖아요. 그죠?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그랬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인정 고시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하나다. 그러니까 수용을 당하는데 그 집은 사업인정 고시 나기 전에 취득을
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많이 언급은 잘 안 해요. 그냥 전체 수용이 비과세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세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5년 안에 짜투리도 팔면 비과세는 해주겠다. 양가로 3번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죠.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못 팔고 나가면 언제까지 팔으라고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4번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를 필요한 취약 근무상. 이거는 이제 뭐예요? 그거죠.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유 거주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는데 못 팔고 나가면 언제까지 팔아라? 출국일로부터 얘도 2년 이내.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1년 이상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한 주택을 아래 기획재무자원 취약 근무상 기타 이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랬죠? 그래가지고 거 밑에 보면 1, 2, 3, 4 나오죠. 그죠? 1, 2, 3, 4.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초중,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른 취약. 그랬죠? 그리고 직장 변경, 근무상 일편. 그 다음에 1년 이상 치료 요양. 그리고 학교 폭력. 얘네들은 1년 이상 뭐만 하면 된다? 거주만 하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그 족보에 보면 밑에 거에 사업상 형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왔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업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어디로 갔다고요? 다른 시군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어디가 틀린 거야? 사업상 형편이 틀린 거죠. 근무상 형편 그래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근데 거기 조심할 게 다른 시군으로 간다고 돼 있잖아. 그죠? 다른 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취지가 그거예요. 멀어서 가는 거니까 당연히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한 거 한두 개 빼고는 지문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되게 많이 봤던 지문이거든요. 실제로요. 많이 봤고 풀었고 얘기했던 지문이 나와요. 근데 걔를 삐끗해가지고 실수를 하든 뭐라든 틀리는 거죠. 자꾸. 이게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딱 봤을 때 여러분 이거 지금 읽었는데 얘가 나오면 이게 지금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죠? 안 어려워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왜? 반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반복. 제가 말했잖아요. 이 공부를 몸으로 하는 거라니까. 중개사 공부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몸으로 막 계속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숙달을 시키는 거지. 머리로 공부한다 치면 우리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 짜증나가지고. 근데 머리로 공부한다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몸으로 공부하면 고득점은 못해요. 근데 합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머리까지 좋으면 몸으로도 하고 머리도 하면 그 다음에 고득점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합격은 둘 다 하는 거야. 그죠? 그런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안 하는 거지. 몸으로 안 하잖아. 그죠? 계속 붙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그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하면 안 돼요. 지금쯤이면 시금 전폐까지 안 해도 최소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기본인 거지. 저는 한 6개월을 공부를 진짜 피 터지게 했던 것 같아요. 막 1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제 인생에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점수가 많이 나와요. 제가 그때 당시에 80점 나왔다. 평균 80. 4월 달쯤에. 진짜로요. 6개월 하면 저처럼 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저처럼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다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 하면. 근데 그거에 반에 반도 안 하거든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공법을 3개 틀렸다 했잖아요. 저 지금 37개 맞았거든요. 공법 37개는 한 학원에서 나올까 몇 명 안 돼요. 근데 공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문제를 저처럼 많이 풀어본 사람 없어요. 엄청나게 풀어봤거든요. 문제도. 중개사 보면 거의 안 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근데 되거든요. 다 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근데 안 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안 하겠죠. 뭐 핑계를 댈 수도 있고요. 그죠? 결국은 그거예요. 자꾸 하시면 돼요. 자꾸 하시면. 지금이라도 해요. 지금이라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죠? 자, 8번에 저당난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은 볼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입주권 볼 거 없고. 그죠? 자, 넘어가시면 되죠. 323페이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그죠? 요거 2년 부위에서 원칙과 예외 규정을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제가 지금 배운 거 있죠. 세대 비과세. 이거 쭉 설명하면 생각이 나요. 근데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딴짓한 거예요. 몸만 여기 있고 유체이탈 돼가지고 혼은 어디 돌아다니고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점심 먹으려고 어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들었다 또 나가고 그런 거야. 몸만 여기 있고. 그러면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죠? 자, 1세대란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주소가 같아야 되는데 배우자는 항상 뭐다? 주소가 다르든 같건 항상 동일 세대원으로 봅니다. 이때 배우자 없어도 1세대 보는 경우 몇 살 이상이면 된다? 30세 이상이고, 그리고 경력사원들 뭐라 했어요? 돌아가셨거나 뭐 한 경우? 이혼한 경우, 그리고 체제상기별 저거 나온다 했죠.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이 원칙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얘가 1주택을 갖는데 이 주택 판단은 상시 주거 목적으로 쓰는 게 주택이기 때문에 합숙소나 콘도 같은 건 세법상 주택이 아니고, 그리고 얘는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우선으로 한다? 사실상의 용도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때 부소 토지도 같이 비과세가 된대. 이 부소 토지는 무제한 아니고 도시지역 안은 주택 정착 면적이 몇 배? 5배, 밖은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포대. 이 정착 면적 계산 시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택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소유일 때는 주택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공동 상속받았을 때는 주된 상속자만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본다. 그렇죠? 그리고 겸용주택 나오면 여러분 주거 부분이 주거 이외보다 크면 전부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택분만 주택 각각으로 간다. 그렇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의 일시적 주택,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새로 집을 사고, 이 집을 산 날로부터 얘를 몇 년에 팔면 3년 이내 팔면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1세대 1주택으로 포화 비과세 한다가 아니라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안에 팔아야 된다. 그죠? 이게 기본이고, 집이 하나 있는데 뭘 받았어요? 상속을 받아 두게 됐다. 뭘 팔아라? 일반 주택을 팔면 된다. 기간 제한 없고, 그죠? 부모와 자식이 동거동령을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집이 2개가 되면 얘는 합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얘는 5년 이내 어느 거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요게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으로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일반주택, 문화재, 일반주택,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 파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하고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주택인데 둘 다 거주주택을 팔게 되면 1주택으로 봐주는데 얘는 거주주택을 파니까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된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죠? 요게 1주택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의 2년 거주, 보유는 등부상, 공부상으로 따지는 거고, 거주는 주민등록등부상 뭐 전입일로부터 전주일로 간다. 그죠? 이때 보유기간 계산할 때 멸실되도 노후되거나 무너져서 노후화돼서 새로 지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주고, 비거주자가 그 집을 계속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집에 거주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되면 통산을 해주고, 그죠? 상속 개시 당시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었던 기간만큼은 통산을 해주겠다. 그죠? 그런 얘기들이죠. 자, 보유기간 특례 건설 임대주택은 그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뭐라면 거주만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죠?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 된다 했죠? 하지만 짜투리 남아있는 건 몇 년 안에 팔면 5년 이내 팔면 너도 비과세는 해주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이민을 안 가지만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도 보유 거주 관계가 없는데 못 팔고 나가면 언제까지 팔면 된다? 출국일로부터 2년 내내 파시면 된다.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되는 경우 치약상 형편 유초정 안 되고, 질병치료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 등으로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1년 이상 뭐만 하면 거주만 하면 너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죠? 이런 얘기죠. 그 얘기예요. 뭐 들으면 별 얘기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323페이지 가면 이제 뭐 있어요? 6절에 양도 또는 취득 시기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 부분은 작년에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기본은 하고 가야 돼요. 기본. 그죠? 시험에 이건 뭐예요?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이 뭔 얘기예요? 언제 팔고 언제 샀니? 그 얘기죠. 내가 돈 벌어서 사고 팔고 하는데 지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물어보는 거 겁내 많아요. 그죠? 이걸 왜 물어보냐면 양도세는 얘가 되게 중요하다 했죠. 보유기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인데 이 보유기간 대표적인 금방 우리 비과세 배웠잖아요. 비과세. 그죠? 이런 비과세는 2년 이상 뭘 해야 돼요?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유기간인데 여기서 하루만 부족하면 세금을 왕창 낼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세율 같은 경우도요. 세율도 하루 차이로 세율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세율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이면 40이거든요. 그러면 미만하고 이상이 중복되는 부분은 하루 차이거든요. 그럼 세율이 50에서 40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날짜 하루 차이에 세율이 몇 프로 차이나? 10% 차이 납니다. 과표가 1억이면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뭐 장기 보유, 뭐 특별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뭘 한다는 거예요? 이 보유기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언제를 양도일로 볼 것인가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같은 걸 매매하면 일반적으로 언제가 양도일이나요? 양도를 보나요? 언제를? 잔금날짜. 그죠? 잔금날짜. 그럼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잔금날짜 두 개잖아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실제 잔금 지급일인데 양도세는요 무조건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양도세가 계약서로 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둘이 매매하면 계약서를 쓰겠죠. 그러면 만약에 5월 25일이 계약서에 잔금 날짜다 치면 실무에서는 잔금을 언제 줍니까? 이날 만나죠? 이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잔금 주고 서류 넘겨받고 동시행을 하죠. 보통 실무적으로. 그러면 이날 같은 돈을 줘버리면 둘이 일치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얘가 돈을 이렇게 줬다는 거죠. 27일 날 돈을 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언제가 양도일이다? 27일로 간다는 거지. 이 말은요, 계약서를 이렇게 썼어도 잔금을 늦춰버리면 보유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금매로 팔게 돼가지고 양도세 계산할 때 만약 1년 미만에서 뭐 일주일이 이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양해를 구해가지고 등기 치지 말고 잔금을 일주일 늦추면 보유기간이 늘어나죠. 그럼 얘가 1년을 채우게 되면 세율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게 얘는 이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땡겨서도 마찬가지예요. 5월 23일 날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언제 실제 잔금 지급일을 양도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는 어떻게 돼? 등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실제 잔금 지급일이 이날이고 등기를 이날 했어요. 그럼 두 개 중에 항상 뭐 한다고요? 빠른 날로 간다겠죠. 그럼 얘는 언제가 낀 거야? 이날이 양도일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24일 날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언제다? 빠른 날이니까 이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얘는 공부하실 때 일반적인 매매는 대금청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는 취득일이고 언제는 양도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금청산일이다. 그럼 뭐요? 그게 그날을 취득일로 보니 양도일로 보니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안 물어봐요. 근데 그걸 꽂히면 골치 아파요. 그게 꽂히면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안 나와. 몰래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대금청산일, 이게 중요한 거지. 그 대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니 취득일로 보니 이건 안 중요하다니까.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리고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대금청산이 중요하다. 왜냐면 어떤 거는 취득일로 보고요, 어떤 건 양도일로 보고요, 심지어 어떤 거는 같은 날 이날을 취득일로 보고 양도일로 본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되는 경우 있어요. 골 때리잖아, 그런 건. 근데 그걸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게 나오지도 않는 걸 못 알아내는 거, 나오지도 않는 거. 그죠? 자, 보세요. 얘가요, 이날이 잔금 날짜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요. 이날을 양도일로 보고, 이날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아니, 하나만 돼야지 왜 같은 날 두 개가 되냐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자, 이렇게 매매했어. 누가 이날이 양도일이라는 거예요? 갑을 중에. 갑이 팔았으니까 보유기간 계산할 때 이날까지를 보유기간 계산하겠다는 거죠.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을이 나중에 병한테 팔면 얘가 실제 잔금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을도 보유기간 따져야죠. 그러면 이날이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일이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로 간다는 거야? 이날로 간다는 거야. 을이 나중에 팔았을 때, 병은 그러면 이날이 나중에 병이 팔 때 얘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일은 언제야?
이날로 인한 거지, 이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근데 얘가 시험에 안 물어본다는 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뭐요? 실제 잔금 지급일, 즉 대금 청산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데 꽂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요, 이 둘이 매매를 했어. 10억에. 그 얘가 안 팔겠대. 왜?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못 팔겠다. 그죠? 얼마냐니까 1억이래. 그러면 이 을이 야, 세금 1억 대면 안 팔아? 할 수 없지. 그럼 안 살게. 이럴 수 있지만 을이 이걸 꼭 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갑을 안 팔겠다고 을은 꼭 사겠대. 그럼 어떻게 돼? 그쵸. 을이 야, 그럼 내가 세금 내줄게 1억. 이럴 수도 있죠. 쥐가 살 거면. 그래서 얘가 요 1억을 내주는 조건부로 계약을 했어요. 11억에 한 거죠. 자, 그리고 잔금을 주는데 이날 10억을 주고 같은 날 안 주고 27일 날 1억을 줬어요. 만약에. 그럼 잔금 지급일, 즉 양도일은 언제를 볼까요? 언제를? 이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 양수자가 대신 내주기로 내주란 양도소득세는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얘가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 같은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실제 잔금 지급일인데 그걸 표현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대금 청산일이라 하는 거죠. 대금 청산일. 그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323페이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여가지고 1번 일반 거래, 매매 등 일반적인 양도라고 돼 있죠.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언제라고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에보다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이 경우 이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은 뭐한다? 제외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세금 대신 내주기로 했어도 그 세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대금 청산일이 뭐야?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고 돼 있죠.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않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등기친 날로 갑니다. 당연히. 그죠? 등기친 날. 그 다음에 2번은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대.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걔는 뭘로 가? 등기신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별얘기 없어요. 근데 얘는 작년에 시험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기본만 잘 푸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고. 일단 진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한 주 더 남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렇죠, 이거?